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내려간 것도 아니고 이제 장중에 좀 평범하게 진행이 됐는데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다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뭐 1% 이상 올라가거나 빠진 나라가 없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눈치 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주말에 나왔던 미국 고용 지표가 좀 이중성이 있었죠. 예, 긴축을 좀 빨리 하는 재료가 될 것 같다. 이런 걱정은 좀 부담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경기 침체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긴축은 고용 지표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물가 지표 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뭐 벌써부터 놀래서 주식을 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주중에 나오는 CPI, PPI를 보고서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일단 이제 판단을 좀 밀어놓은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 일단 9월 금리 인상 확률의 분위기는 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조금 더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0.75 인상 확률이 70%대, 그다음에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7대3 정도. 이게 지난주까지는 반대로 7대3이었거든요. 그래서 0.75 정도 올릴 거다. 이렇게 이제 이미 예상을 하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0.75라는 걸 두 번 겪어봤기 때문에 뭐 0.75나 0.25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저렇게 금리 올려도 견딜 수 있는데 신흥시장은 미국이 저런 속도로 금리 올리면 사실 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안도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적어도 이제 미국의 금리 상황만 놓고 볼 때 뭐 저 정도 더 올린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올릴지도 모르고 저거 가지고 벌써부터 놀랄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연말까지 얼마나 갈 거냐라는 건데 제일 확률이 높은 건 연말까지 1.25%포인트 추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FOMC 회의가 3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0.75를 올리면 0.75, 0.25, 0.25. 그러니까 이런 조합이 될 확률이 제일 높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으로는 이제 뭐 0.5, 0.25, 0.25, 그다음에 0.5, 0.5, 0.25 뭐 이런 식으로 올릴 거다라는 확률이 이제 높은 거긴 한데 어쨌든 연말까지 이제 뭐 그러니까 9월에 대한 회의에서는 인상 확률이 기존보다 0.25 정도 높아질 것 같이 보이지만 나머지 두 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인상폭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시간이 지나가고 가장 확률이 높은 단위가 3.75에서 4.0으로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상단을 4%를 보게 된다면 분위기가 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주중에 좀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건 이거보다는 반도체 칩포 예비회의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내용이 더 크게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게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반도체 수출하는 국가를 보면 중국이 40%인데 그 밑에 홍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중국이 60%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만약에 보복을 한다? 물론 이제 중국도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복을 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심리적으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하이닉스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만 이제 제가 차트로 이 선을 거는 게 5년 동안 하이닉스가 이제 좀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주봉상 200주선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이제 따로 또 올려드린 게 있긴 했었는데 어쨌든 200주선에서 하이닉스가 지지가 되고 돌아서는 이제 흐름이 좀 반복되어 왔다.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선 지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는데 말을 바꾸면 그 선이 깨지면 또 투자들이 화들짝 놀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최근에 안 그래도 좀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다행히 200주선에서 지지가 됐지만 이걸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될 거냐? 이 재료를 미리 선반영해서 이즈음에서 이제 반전이 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황상 오늘은 지수가 견뎠지만 이게 나쁘게 되면 이 재료에다가 물가지표 긴축, 이 재료가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96,000원 이하를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코스닥 장비주들에게 좀 중요한 어떤 이슈 하나가 던져졌는데 그게 이제 오늘 정도로 일단 반영이 되고 이후부터는 좀 견뎌내는지 요 구도가 상당히 우리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급에서는 다행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사실 금융투자가 팔아서 그렇지 뭐 기관 투자들은 뭐 이렇게
이제 매도는 뭐 일상적인 어떤 매수 매도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의 흐름이 제일 중요했는데 외국인들이 다행히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를 되게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말에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았고 매수한 종목을 보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지난주 들어서는 인터넷주 이런 것들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뭐 매수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아직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매도로 바뀌었지만 매도 규모가 크지 않고 자동차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놓고 보니까 역시 2차 전지 근데 종목별로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엇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미디어 엔터주 쪽 좀 이제 들어오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 평가가 좋은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뭐 BH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골라 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엔터주가 하나 다 들어가 있죠. 뭐 SM, 다음에 이제 뭐 JYP, YG 이런 거, CJ ENM까지 미디어 엔터 이쪽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 게임주들,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양 주체다. 반도체 쪽은 조금 매도 우위를 보이고 그 외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슈를 보면 우선 이제 지금 핵심은 고용 지표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건 유가가 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최근 골드만삭스가 유가 다시 올라갈지도 모른다. 미국 휘발유 가격 최근에 빠졌는데 4분기에 휘발유 가격 다시 올라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계속 빠져주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진정이 되니까 요거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 최소 3일 이상 계속 매수를 더 해주면 이거 웬만한 악재는 투자들이 내성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투자들 상황에 따라서는 이걸 악재가 될지도 몰라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수급으로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 다음에 역시 반도체 시가총액이 높고 크고 이제 지수의 영향력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치포 동맹에 흔들렸던 반도체주가 이제 오늘 정도로 마무리해주고 좀 돌아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주가 견뎌주느냐, 결국에 시장의 발목을 좀 잡느냐. 오늘은 뭐 뉴스가 나온 지 첫날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중 위에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산, 뭐 로봇, 제약, 엔터주들이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기관 수급에 좀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지고 실적에 대한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늘 자동차주도 뭐 좀 부품주들도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재료 대비는 좀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흐름이 중요해서 그 후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역시 환율, 그다음에 유가, 외국인들의 매수 동향, 반도체 요 네 가지를 좀 중심축으로 잘 살펴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팟캐스트에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카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카페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오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카페라고 메뉴가 있잖아요. 네이버에. 여기서 이제 시황맨이나 뭐 시황맨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고릴라 리서치라는 카페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또는 여기서 시황맨이 아니라 고릴라 리서치라고 리서치라고 바로 검색을 하셔도 돼요. 그렇게 검색을 하셔도 또 역시 같은 카페가 되거든요. 거기 들어오시면 이런 카페를 만들었고요. 여기다 이제 종목 공부하려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강의실 이런 데서는 이제 주식 격언이라든가 이론 공부하고 있고요. 종목 리포트에서는 종목에 대한 어떤 리포트로 형식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 나쁜 종목 그런 구분이 아니라 종목에 대한 어떤 이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공부하려는 게 목적인 거지 절대 리딩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니까 종목 공부하러 좀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또 많이들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예를 들어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 많이 빠지는데 실적 좋다는데 왜 빠지지?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하이닉스 차트 보여드리면서 왜 200주선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많이들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네이버에서 카페 메뉴로 여기 이제 카페 메뉴죠. 이거 누르시고 요 검색하는 데서 시황맨이나 이제 고릴라 리서치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들 좀 놀러와 주시고 같이 또 이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